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장님 답변들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부지역본부장 한상입니다. 본부장님 잠깐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진의 한 마을에서 1년 가까이 탁한 수돗물이 계속 나오면서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당장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흙탕물처럼 진한 갈색으로 흘러나오는 수돗물. 강진군의 한 마을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겁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봄부터 혼탁한 물이 나오기 시작해 1년 가까이 심해졌다 나아지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필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교체 권장 시기인 2, 3개월은커녕 하루 이틀 만에 바꿔야 할 수준이라는 겁니다. 애들을 씻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욕하고 하는 과정에서 애들한테 이제 피부라든가 또 저걸 뭐 애들이 물놀이를 하는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일단 영향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 부분하고 지난해부터 이 마을에서 접수된 혼탁수 민원만 60건 이상. 인근 아파트는 물론 주변 상가에서도 흐린 물이 계속 나오면서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녹물인지 흙탕물인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물이 진하게 나옵니다. 좀 수압을 세게 해놓고 하나씩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확 나오더라고요. 강진구는 물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수도관에 쌓인 침전물들이 섞여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읍내 25km가량의 수도관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노후관이 70%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부장님,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충분한 공감이 가십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는 본 의원도 발언도에 서 있는 본부장님도 도민들 앞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겠지만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어떤 이유든 간에 1년째 녹물이 나오고 있는 지역민들에게는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본부장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째 녹물이 나오면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녹물의 원인은 물 공급 과정에서 수계 전환이나 갑작스러운 수압 변화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노후관에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1년 말 기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관 21,463km 중 노후관은 3,309km로 전체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5번 낭복거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문제는 20년 이상의 노후 관로가 적기에 교체되지 못하는 데도 있지만은 연수를 경과하지 않는 수도관에도 있습니다. 수도관은 일정 기간 지나면 내부에 녹과 찌꺼기가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인 세척과 부식 방지를 위한 코팅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땅에 매설한 후에 한 번도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도관이 허다합니다. 21년도 상수 통계를 보면 전남의 계량률은 0%에 가깝습니다. 대구, 전북 등 타 시도는 높은 계량률은 아니더라도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관로 세척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 관로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보시는 자료는 전남의 누수율 현황입니다. 전남의 누수율은 21.6%,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전국 평균 누수율은 10.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시군 현황을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농촌의 경우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군 단위는 평균 누수율이 30%가 넘습니다. 특히 구례군과 영안군의 경우
수돗물이 절반이 새고 있는 셈입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우리 전남은 마실물도 없는 실정이다 보니 당장 모닝층을 앞두고 영농기관에 물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예산과 인력을 탓하며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귀중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수도 사업이 지자체 고유 사무이긴 하지만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존경하는 우리 차영수 의원님께서 노후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그 녹수 발생이 계속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은 저희가 여기서 직접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시군과 함께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1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1단계가 2025년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그 와중에 방금 이 강진 그 지역도 주 배관 25km 대해서는 교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한 100km 정도가 지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 상수 사업이 가시성이 좀 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당장 그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수 정비 사업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은 적정 재원을 투자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서성리 부분에 예. 상수관로에 대한 관세척은 5월 중에 그 예산 한 3천만 원 정도 마련해서 일단 급하게 관세척을 먼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예.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서 좋습니다. 네. 다음은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남의 선수 육성 및 실업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용입니다. 먼저 좀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전국체전 역대 순위표입니다. 2016년에 역대 최하위 14위를 찍고 2018년에 11호 조금 나아진가 싶더니 2019년 이후 다시 1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역대 성적만 보면 전남이 체육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부 전국체전이라 할 수 있는 소년체전 성적을 살펴보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전남의 학생부는 2010년부터 줄곧 4위를 했으며 2017년에는 금메달 40개로 종합 3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소년체전에서는 전국 상위권이 우리 전남이 전국체전에서는 이렇게 성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차영수 위원장님께서 저희 전남 체육 발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듯이 그 소년체전은 올림픽 방식으로 금메달 우선으로 점수를 채점하고 전국체전은 그 점수제로 채점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성적이 좀 저조한 이유는 소년체전에 참가한 우수한 선수들이 도내 그 지역 실업연구팀이었거나 아니면 도시를 선호하다 보니까 지역에 유출되어서 아마 그런 점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국장이 말한 것처럼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금방 국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의 우리 전남의 체계 인재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계속 전남을 떠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종합 3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던 2017년 제46회 전국 소년체전 관련 기사입니다. 당시 최우수로 선정되며 전남의 종합 3위를 이끈 학생 선수들이 있습니다. 역도에서 4명의 선수가 3관왕에, 사이클 여자 선수 2명 각각 2관왕에, 남학생 선수는 대회 2연패, 수영에서도 2명의 선수가 모두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전국체전 관련 기사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이클에서 2명의 선수가 금메달 8개를 땄고 육상은 금메달 3개, 전국 최강 유망주로 평가받는 역도 선수는 5년 연속 상관왕에 올랐습니다. 앞서 소개되는 이 선수들이 올해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있으니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상위권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마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뛰어난 선수들은 현재 지금 타시도로 유출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수선수 영입이라든가 국군 체육부대 4개 단체팀 영입, 그다음에 직장팀 창단, 실업팀 연고 이전 등을 하고 있어서 상위권 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지를 준비하면서 이 선수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올해 전국체전에서 우리 전남에서 열릴 때는 좋은 성적을 기대해서 이 선수들이 어느 소속에 있는가 이 선수들 스포츠 지원 포털을 통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모든 선수가 다 우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전남 대표로 수만을 맺어왔던 선수들이 이제는 대구시청, 창녕구청, 경북개발공사 등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전남 대표였던 이 선수들이 올해는 체전에서 우리 전남의 선수들과 싸우게 됩니다. 국장님, 이 선수들이 전남을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렇게 떠나는 선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좀 작년에 103회 전국체전 울산에서 한 6명의 선수가 지역을 이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남을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도 도내 학교 체육하고 실업팀 연계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수가 개인의 미래나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우수한 인프라가 갖춘 팀으로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수가 떠나는 것을 개인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수들이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학생부와 대학팀, 실업팀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전국 대학팀 현황입니다. 22년 기준 전남은 42개 팀에 전체 494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8개 대와 비교해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남의 대학팀 숫자와 선수가 전국 최하입니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이 대학팀으로 이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낮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실업팀 진출뿐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전남에 실업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 현재 전남에는 도청 직장팀하고 17개 시군의 직장팀, 그다음에 한전의 한국전력의 럭비팀에서 총 19개 기관에서 35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을 제외하고는 기관과 기업이 운영하는 팀은 몇 개 안 되네요. 몇 개나 됩니까? 예, 지금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에서 럭비팀, 그다음 최근에 연고지를 이전한 삼성생명의 레슬링팀, 한국가스공사의 태권도팀 총 3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전남의 일반부 등록 선수를 보니까 총 6,395명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실업팀 소속 선수는 284명이고 전체 등록 선수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남도와 17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을 제외하면 금방 말씀하셨던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삼성생명 등 3개 기관만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33명뿐이고요. 그마저도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생명은 연구원이 이전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는 팀은 한국전력 럭비팀 하나죠. 네, 맞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상시 근무자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조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진흥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 법에 따라 실업팀 설치를 운영해야 할 도내 공공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예, 저희가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노총공사에서 총 5개 기관이 1,000명 이상으로 지금 1,000명 이상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이 실업팀을 설치할 근거도 있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그럼 기관이나 기업이 창단해 주기만을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단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6년 때 이낙현 전 지사님께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배드민턴팀 창단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진척은 좀 있습니까? 예,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노력을 했으나 창단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창단 못했는데
앞으로도 도체육회하고 농어촌공사 협의해서 창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은 도와 시군에만 의존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만 기대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한평군청 내수능팀이 해체됐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전국 최강이 자랑하는 영암군청 씨름단마저도 가까스로 해체를 위기를 넘기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의지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는 이러한 사례만 봐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실업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내 실업팀이 이렇게 불안하니 선수들도 당연히 전남에서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전남 체육에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 올해 지원된 예산은 131억 8,600만 원입니다. 그 130억이라는 데는 도비를 체육에 지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도비를 체육회 지원한 것은 도민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그다음에 전국 체육대회 참가 등 우리 전라남도의 체육 진흥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연간 130억이 넘는 예산을 체육에 지원하는 이유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해마다 의례적으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지원을 하되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남 체육을 이끄는 컨트롤 타워로서 체육회가 선봉에 나서고 전남도는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좀 체육회가 민선 체육회로 바뀌었지만은 저희 체육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남 저희 도와 적극 상호 협력해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실업팀 창단은 초, 중고, 대학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 체육 진흥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이 선수들이 지역 실업팀으로 진출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상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한전 럭비팀입니다. 한전 럭비팀은 진도중학교, 진도실고, 세안대, 한전으로 이어지는 최고로 이상적인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 사례들을 다른 기업에도 본받을 수 있도록 기업팀 창단을 유도해야 합니다. 유소년 선수들에게 이러한 확실한 진로를 보여주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학교 체육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체육의 교육청, 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선수 연계 육성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유관기와 협력해서 그 연계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10월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합니다. 또한 11월에는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즉 22개 시군에 3만 명의 선수와 임원 가족 그리고 관람객들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전남의 맛과 멋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좋습니다. 다음은 전남 기농기촌 정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관님 답변 전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청년 정책관 신광석입니다. 국장님 먼저 영상을 함께 한번 보시죠. 네. 국장님, 네, 기촌인 중 청년층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년 지원은 뭐 청년하고 귀농기촌의 구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10개 사업 정도 의원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 한 736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 전남의 연령별 기촌인 현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21년 전남 기농 기촌인 중 92.5%가 기촌인입니다. 특히 그중 40세 미만 기촌 청년이 약 43%가 됩니다. 전남으로 이주하되 농사를 짓지 않는 기촌 청년이 전체의 절반이라는 얘기인데 기농과 별개로 단순 기촌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초기 단계, 진입 단계, 정착 단계 나눠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분은 없이 10개 사업 7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는 지방 소멸 기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의 정주 여건 또 이제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는 농업 분야에 스마트 청년 농업인 1만 명 육성 계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기촌 청년들의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은 청년 마을 프로젝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실적을 보면 2021년 기준 청년 기촌이 약 1만 8천 명인데 도에서 일자리를 매칭해 준 기촌인은 362명, 이 중 정규직 전환이 되거나 창업을 한 사람은 193명으로 단 1%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최근 도시재생산업과 맞물려 20, 30대 젊은층 유입이 소폭이나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청년들이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사업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코디네이터를 통한 네트워크 활동으로 이를테면 그들만의 놀이터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업들은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청년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을 준비하며 지역 내 기농 기촌 청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좀 들어봤습니다. 기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살 집과 또 일자리, 보육 환경, 그리고 커뮤니티 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들은 주변에 기촌을 꿈꾸고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뜻 기촌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개개인이 원하는 기촌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지 전라남도 기농산 어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상담 전화 안내가 기농 기촌은 인구 청년 정책관실, 기상 기촌은 산림자원연구소, 기업 기촌은 해양수산강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순 기촌인은 어디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전남 상담소는 전화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상담소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반으로부터 돌아오는 첫 말이 단순 기촌인에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한 달 살기 체험을 권유합니다. 타 지역에 살다가 전남으로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청사진이 있고 거기에 환경이 맞춰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내려와서 우선 살아보랍니다. 국장님, 첫 단추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이나 센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단계별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와 전문화된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선 부위원장님께서 확인했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귀농, 기호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귀농, 기호는 인구청년 정책관실에서 하고요.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기호인을 하고 있고 귀사는 산림자원연구소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통합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순수하게 농사를 짓지 않거나 어촌에 일을 하지 않고 순수한 기촌인한테는 상담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전화를 해봤을 때 그렇게 느꼈고요. 예. 청년을 유입시켜 농어촌을 활성화하려면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섬세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진한 기농 기촌 정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국장님, 제2차 기농어 기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영역을 좀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차 계획과 어떤 차이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용역은 기농어 기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에 우선 저희들은 그 기농 기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농업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이제 역규농 사대라든지 창업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전에 영상에 나왔던 기촌 청년의 말처럼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 있고 청년의 미래는 지역에 있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에는 기촌 정책을 분리하고 기촌인과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해 전남이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인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우리 전남에는 초, 중, 고교가
총 한 870개 교구 정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 비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약 40, 지금 정확한 개수는 통일한 40한 4%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하면 한 40% 좀 못 된 것 같은데 예, 또 저학년인 초등학교는 더 많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번뜩 이제 전남 교육의 미래에서 조금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록 인구 통계에서 5년 후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수를 좀 살펴봤더니 올해와 비교해 봤을 때 전남 취학 아동수가 평균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특히 곡성, 보성, 강진, 해남, 장성 등 군 단위는 50% 이상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 부족으로도 매년 흡표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5년 후 취학 아동을 감소율은 전남 교육의 이기식을 느끼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적을 경우 현 상대평가 제도에서는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른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 직기한 결과 학생비 국가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좀 있습니다. 학교별 평균 고3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과 가장 적은 전남에는 2.5배 차이를 보여 산술적으로 경기 지역 학교에서 1등급이 10명은 나올 때 우리 전남에서는 4명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학생 수가 13명 미만인 8개 학교는 AI 시험을 봐도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예, 거주 지역에 따라 진학의 기회가 이렇게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하고 대책을 좀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구 감소의 문제를 어떻게 재난처럼 다가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등급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최소 학급 편성 기준을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가능한 대로 13명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는 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성취 평가제, 절대 평가가 전면 적용되고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 병기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이걸 또 기회로 활용할 생각이고요. 우선은 시급한 대학의 평가 방식 변화에 따른 선택적 교육과정 지원 및 교사 대입 역량 강화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남의 교육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평가 체제에서 수능 시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산 어촌 지역에서 대도시 아이들과 대도시 아이들의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따라갈 수가 또 없으며 또 명문고 쏠림 현상으로 작은 학교는 더욱 더 작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더욱이 우리 전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좀 어떻습니까?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시험 결과표입니다. 국어 과목을 좀 보시죠. 표준 점수를 표시했을 때 93.9점으로 전국에서 강원, 충남, 경남을 제외하고는 맨 아래 등급입니다. 수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를 제외하고 맨 꼴찌입니다. 우리와 인구와 생활 환경이 비슷한 전북, 경북, 경남, 충남, 충북보다 훨씬 더 뒤떨어져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은 된다 한들 우리 전남 교육의 현실은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식의 중나, 청명의 중나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런 상황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예, 절대 평가로 됐을 때 저희 전라남도의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피해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수능의 지금 표준 점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게 고질적으로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수능 성적에 대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했던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 그걸 잘 평가해서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우선
지금 5개 시에 또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급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진학과 또 수능 성적을 높이는 역할들을 지금 아주 바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도 중요하지만 예. 성적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니까 교육감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교육감님께서 작은 학교 살리기 등 공약으로 내걸고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전남 교육에 희망을 전남 교육에 희망을 주겠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눈에 띄는 전략은 보이지 않고 전남 학교 학생 교육수당 지급에만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교육수당 지급이 과연 작은 학교 살리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보는 의문이 좀 됩니다. 예,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저희 일단은 작은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특성화를 해서 과밀한 도시 학교보다는 우리가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좀 지켜봐 주시면 질 높은 교육을 작은 학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는데 또 학생 교육 수당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꼭 실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본의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보다 전남 교육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전라남도 교육을 글로벌한 교육으로 우리 작은 학교가 많고 성적이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 교육에는 뒤질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시도 교육보다는 미래 교육은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 교육에 있는 실제 현장, 세계적인 그 디지털 교육 박람회가 영국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마치 교육부에서 같이 가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 미래 교육 박람회 같은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협력하면서 그런 것들을 함께 구상하고 현장을 보기 위해서 급히 다녀왔습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럴싸하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바야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극과 많은 학생 수 등으로 인해 작은 학교가 많다 보니 디지털 대전환이 새로운 희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라 우리 전남만의 미래 교육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부디 내년에 개최하고자 하는 글로벌 미래 교육 박람회가 작은 학교를 미래 학교 표본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강진 4.4 독립만세운동을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차영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 기농기촌 또 전남 체육 전반 또 우리 전남 도정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진 4.4 독립만세운동은 104년 전에 전남에서 최초로 최대 규모로 이 강진시장에서 펼쳐졌던 독립운동이기도 하고 이 강진 4.4 독립만세운동은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21분이 정부 표상을 받는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이 강진 군수님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더 이상 질의를 해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만은 또 4.4 만세운동은 1919년 강진 장날인 4월 4일 기에 수천여 명의 군중이 일제히 걸개한 날로서 전남 지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4 독립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분이 누군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영랑 김윤식 선생님입니다. 영랑 생가는 강진의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그러나 향일 민족시사인 영랑 선생이 주도한 4.4 만세운동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이어온 것도 간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강진 남포마을 영농회가 4월 4일 만세운동, 4.4 만세운동의 자료를 수집하고 기념비를 건립해 겨우 맹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4.4 만세운동을 펼쳤던 다른 지역들은 어떨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강원도 속초시에 대포 만세운동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에는 기념관과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는 4.4 독립운동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충남 당진시에는 4.4 만세운동 기념탑이 건립되어 있고 현재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은 어떻습니까? 1992년 남포마을 주민들이 자비를 모아 마을 입구에 세워둔 소박한 기념비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4.4 만세운동이 아닌 3.1운동 기념비입니다. 현재 매년 개최하는 기념행사도 남포 영농회에서 1994년부터 추념제를 지내온 것을 2005년부터 강진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전남은 제대로된 기념비나 후손들에게 인지시킬 장소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 4.4 독립만세운동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중에서도 특별하고 귀중한 나라 사랑의 표본입니다. 전남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유산입니다.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전적으로 우리 차영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강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강진군에서 먼저 현충 시설로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충 시설로 지정을 한 다음에 국가보훈처하고 협의해서 현창 계획을 세워서 이 역사적인 터를 기념 공간으로 이렇게 잘 조성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할 필요가 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진군에서 움직임이 좀 부족해서 지사님한테 압력을 넣으라고 도정지를 하게 됐습니다. 지사님, 제 의도한 대로 답변해서 감사합니다. 네, 유도한 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 4.4 만세운동은 어린 학생에서 평범한 주부에 이르기까지 직업도 성별도 나이 구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였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획득하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생생한 기록들을 후세들이 기억해야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는 과거에 투영된 산물임에도 지금의 우리보다 더욱 분노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던 선열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는 필요하고 있습니다. 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겠다는 그 간절한 의지가 지금의 우리에게 따뜻한 봄바람을 선물하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선조들이 지킨 민족의 얼과 정신을 전남의 미래로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